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하원에 지시했습니다. 맨하탄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고성을 지르다 74세 남성을 고의로 선로로 밀친 뒤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훔친 차량으로 스쿠터를 타던 남성을 치고 차에 깔려 중상을 입게 한 2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샌드라 왕 뉴욕시의원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하원에 지시를 하면서 조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하원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 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신빙성 있는 혐의를 발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다만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해온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 조사 담당 대변인은 X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해 왔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맨하탄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고성을 지르다 74세 남성을 고의로 선로로 밀친 뒤 도주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15분경 맨하탄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차별 공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8번과 헌터 컬리지 6번 승강장에서 30대 추정 남성은 고성을 지르다가 옆에 있던 74세 남성을 선로로 밀었습니다. 다행히 지하철이 진입하고 있지 않았고 MTA 직원이 피해자를 빠르게 플랫폼으로 부축했습니다. 피해자는 작은 열상을 입은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빠르게 도주했고 현장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어두운 피부에 몸무게는 200파운드 정도로 추정이 되며 당시 검은 바지와 황갈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공격을 무차별 공격으로 간주하고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훔친 차량으로 스쿠터를 타던 남성을 치고 차에 깔려 중상을 입게 한 2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1세 남성과 한 여성이 11일 오후 10시경 맨하탄 헬스키친 인근 주차장에서 레인지로버 SUV를 훔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차량 도난법은 구혜비니와 36가 교차로에 주차돼 있던 경찰차를 치고 스쿠터를 타고 있던 34세 남성을 쳤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있던 남성은 차에 깔렸지만 죽음은 모면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리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지만 옆에 타고 있던 여성은 도주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차량 도난범이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행인 10명을 부상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뉴욕시에서 자동차 절도 사건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샌드라 왕 뉴욕시 의원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황 의원과 시민참여센터 뉴욕시립대 법대 커뮤니티 법률 지원 네트워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까지 매월 무료 1:1 법률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박재진 변호사에 이어서 중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리사쟁 변호사가 추가 영입돼 매월 2회 주민들에게 1:1 법률 지원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박재진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법적 지원이 절실한 주민의 수요가 많은 만큼 이를 위해 예산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진 변호사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상주하며 한국어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민법, 상법, 노인법, 랜드로드 테넌트 관련 문제 등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파이자와 모더나의 새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어제 XBB 1.5 변이 등 새 변이를 감안해서 개발된 새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으며 늦어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새 백신은 바이러스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며 새 변이에 대응하도록 업그레이드된 만큼 꼭 접종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승인된 백신은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으로 1회당 가격은 $130 상당이며 다음 달 중반부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FDA의 이번 승인은 가을과 겨울, 호흡기 질환의 유행 시점을 앞두고 내려진 조치로 올해 하반기에는 독감과 RSV와 코로나19가 동시에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인 95%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면역이 있는 상황이며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정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병원의 병실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의회가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끝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줄다리기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6주 휴가를 끝내고 의정활동에 복귀했지만 이달 중 회기는 12일로 이 기간 동안 새 회계연도 예산안 타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연방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법안은 모두 12개의 패키지 법안으로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셧다운되게 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는 지난 5월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 때부터 제기됐으며 당시 양측은 지출 총액에만 합의하고 세부 예산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는 새 회계연도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줄이자고 주장을 했고 백악관은 물론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도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통과의 1차 관문인 연방하원은 222대 212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 강경파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예산안 상정도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12일간의 회기 내에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처하고 30일짜리 예산 등 땜질식 임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1월 뉴욕시의원 19 선거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토니 아벨라 후보가 납세자 연합이라는 제3당을 창당했습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아벨라 후보는 민주당과 공화당 등 기존 정당위에 새로운 정책적 선택을 원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창당했다며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이면서 납세자 연합 후보인 본인에게 투표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납세자연합은 중산층 납세자 중심의 재산세 개혁, 삶의 질 개선, 세금의 공정 분배, 공공안전을 위한 합리적 재정 지원, 재산세 상한 2% 제한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퀸즈 플러싱 소재 5포인트 셔러톤 호텔에서 후원 행사를 개최한 토니 아벨라 후보 한인 후원회는 아벨라 후보에 대한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은 아벨라 후보의 제3당 창당은 민주당은 물론 납세자 권익 옹호를 위해 깃발을 든 납세자 연합의 아벨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아벨라 후보는 동해 표기, 한국의 가정의 달, 위안부 교육, 수산업계 중량제 문제 등 말이 아닌 일을 한 친한파 정치인으로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학부모들의 자녀 1명 양육 비용이 전체 수입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의 몬테소리 유치원 한 달 보육비가 $4,000가 넘는 등 지난 2017년 이후 보육비가 급등했으며 대다수 가정이 한 달에 최소 $2,000 이상을 보육비로 지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학부모들은 자녀 1명의 양육 비용으로 전체 수입의 25% 이상을 지출하며 이는 미국 정부가 책정한 보육비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정한 보육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면 뉴욕시 학부모들은 연간 $300,000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로빈훗 재단은 뉴욕시 보육 서비스 담당 노동자들의 4분의 1이 연방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뉴욕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육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비영리 단체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은 보육 자금이 중단되는 매달 말이 되면 문제는 더욱 악화되며 센츄리 재단 역시 앞으로 몇 년 내 7만 개 이상의 보육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비용 절감을 위해 경찰 등의 초과 근무 수당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밝히자 경찰들의 퇴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경찰 중간 간부의 말을 인용해 경찰에게 있어 초과 근무 수당은 연금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초과 근무 수당이 감축되면 퇴직 자격이 있는 경찰들의 퇴직이 폭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존 경찰들에게 초과 근무를 하게 하고 수당을 주는 것이 신규 인력 채용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치안 효율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신규 채용을 하면 건강보험과 기타 혜택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미 채용된 경찰은 이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경찰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20년 근무 뒤 퇴직 여부를 선택하게 되며 만약 초과 근무 수당 등 추가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뉴욕만큼 위험한 도시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찬성하는 경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원하지 않는 초과 근무에 강제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만약 초과 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찰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재판과 관련해 연방법원 판사가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워싱턴 DC 연방법원 타니아 처트칸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할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새 재판부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처트칸 판사가 지난해 의회 난동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직도 단죄받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의회에 난동을 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처트칸 판사가 아직도 단죄받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며 결국 트럼프가 범법자라는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처트칸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려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런 발언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재판을 망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차특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공화당 경선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슈퍼 화요일 선거 하루 전날인 내년 3월 4일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 같은 재판 일자 결정도 편향적이라며 차기 대선 이후인 2026년 이후로 재판 일자를 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차특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연방법원에 기소됐고 비슷한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에 기소되는 등 대선과 관련해 연방법원과 조지아주 법원에 각각 별도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인들의 가계 자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 역사상 가장 부유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2분기 미국 가계 자산이 154조 3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며 주식시장 호황,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가계의 순자산은 5조 5천억 달러, 약 5% 증가했으며 이 중 주식가치 급등에 따른 증가액이 2조 6천억 달러, 주택 등 부동산 자산 평가액이 2조 5천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에도 자산이 3조 달러 늘어나는 등 가계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인의 가계 자산은 지난해 초 사상 최대 기록인 152조 달러를 앞지른 것으로 미국이 건국 이후 가장 부유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2분기 신용카드 빚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물론 신용카드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신규 연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올해 초에는 35%로 추정했지만 현재는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연착륙을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약 1%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국은행연합회 경제자문위원회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지만 향후 몇 분기 동안 물가 상승이 완화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제자문위원회는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의 주요 은행 경제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문위 보고서는 연준에 정기적으로 전달됩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위원 대다수가 현재까지 입증된 경제 지표와 예측을 감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연준의 긴축 기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는 지난 7월 3.2% 상승해서 2.2% 상승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50% 미만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조건 강화로 앞으로 3개 분기 동안 경제 성장률이 연율 1% 이하로 둔화되고 지난달 3.8%였던 실업률이 내년 말 4.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국민 석방을 조건으로 한국 동결 자금을 이란에 송금해주는 데 관여한 한국, 카타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참사가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 섬이 다음 달 8일부터 다시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조 시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발표했습니다. 김상만 고 동아일보 회장의 차남이자 이건희 고 삼성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한국빙상연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홀랜드 터널의 맨하탄 방향이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통행이 일시 금지됩니다.
프로농구팀 휴스턴 로켓츠의 가드 케빈 포트 주니어가 여자친구인 전 여자 프로농구 선수를 맨하탄 미드타운 호텔에서 폭행한 혐의로 어제 새벽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9년 제자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사표를 냈던 뉴저지 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군의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지니아주 주하원 민주당 후보인 40세 여성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관람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위성 인터넷 사업 분야에서 자신의 경쟁자인 텔레셋으로부터 9억 달러를 받고 텔레셋 위성을 대신 발사해 주기로 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